안녕하십니까? 요양보호를 강의하는 정미영 강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대비 모의고사 5회 계속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6번 치매 대상자가 한 가지 옷만 입으려고 고집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원하는 옷만 계속 입힌다. 2번 자는 동안 다른 옷으로 갈아입힌다. 3번 옷을 갈아입어야 하는 이유와 방법을 설명한다. 4번 거울을 보여주며 옷이 더럽다는 것을 인식시킨다. 5번 가족과 상의하여 동일한 유형의 옷을 추가로 구입하여 바꿔 입도록 한다. 네, 정답 확인해 보면요. 네, 5번이 맞는데요. 자, 한 가지 옷만 입으려고 할 때, 이때는요, 사실 이 말로 설명이 잘 안 되고요. 설득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5번에 가족과 상의해서요. 동일한 유형의 옷을 추가로 구입해서 계속 바꿔 입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낫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대상자가 기저귀 안으로 손을 자주 넣어 성기에 상처를 낼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바지를 벗겨 시원하게 해준다. 2번 손에 일회용 장갑을 끼워준다. 3번 계속하면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말한다. 4번 손톱을 짧게 깎아주고 손을 자주 씻긴다. 5번 위아래가 붙어있는 옷을 갈아입힌다. 네, 정답 확인해 보면요. 네, 4번이 되겠는데요. 자, 손톱을 짧게 자꾸 그 기저귀 안으로 손을 넣어서요. 성기에 상처를 낼 때는요. 차라리 손톱을 짧게 깎아주고 손을 자주 씻기는 것이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는 무의식적으로 손을 넣는 것이 피부에 이상이 생겨서 가려워서 그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살펴봐 줘야 돼요. 음부에 습진이나 발진 등이 이상이 있는지 확인을 해주고요. 만일 피부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하고 상의를 해서 의료 조치를 받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단 여기서는 맞는 답은 4번밖에 없네요. 손톱을 짧게 깎아주고 손을 자주 씻긴다 되겠습니다. 38번 다음 대화 중 요양보호사의 공감적 반응으로 옳은 것은 대상자 세월이 갈수록 후회되는 것도 많고 외롭고 재미있는 일도 없고 점점점 요양보호사 블라블라블라. 네, 1번 어디 불편한 것 있으세요? 2번 부정적인 생각은 정신 건강에 나빠요. 3번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4번 요즘 많이 외롭고 힘드신가 봐요. 5번 나이가 들수록 그렇게 느끼는 건 정상이에요. 자, 우리 대상자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거나 같이 대화를 나눌 때 옆에 있어줄 때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말벗의 역할을 해주죠. 자, 말벗의 역할을 할 때는요. 공감적 반응을 해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공감이라는 것은요. 상대방이 하는 말을 상대방의 관점에서 이해를 하고 감정을 같이 느끼며 자신이 느낀 바를 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딱 한마디로 요약해 보자면 나는 당신의 상황을 알고 당신의 기분을 이해합니다 라고 표현해 주는 것인데요. 자,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4번이 되겠죠. 요즘 많이 외롭고 힘드신가 봐요 라고 해서 마음을 읽어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난청이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 옆에 앉아서 말한다. 2번 목소리를 높여 고음으로 말한다. 3번 입모양을 직접 만져보게 한다. 4번 보청기의 입력은 낮게 출력은 크게 조절한다. 5번 대화하기 전에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신호를 준다. 네, 정답 확인해 보면요. 네, 5번이 되겠는데요. 자, 문제 키워드는 난청이 있는 대상자입니다. 그리고 의사소통을 해야 돼요. 자, 정리를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노인성 난청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밝은 방에서요. 눈을 보며 정면에서요. 그리고 입을 크게 벌리고 정확하게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어깨를 다독이거나 눈짓으로 신호를 주는 것도 좋고요. 알아듣기 쉽고 천천히 차분하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몸짓이나 얼굴 표정도 사용하고요. 자, 이해할 때까지 되풀이해 줍니다. 그리고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 줘야 되죠. 자, 만약에 보청기를 사용한다면 입력은 크게, 출력은 낮게 조절해서 보청기의 사용을 돕습니다. 자, 그래서 1번 해볼게요. 대상자의 옆에 앉아서 말한다? 옆이 아니죠? 정면이 좋죠. 정면.
2번 목소리를 높여 고음으로 말한다. 네, 특히 보청기를 사용하는 분에게는요, 고음보다는요 저음이 더 잘 들립니다. 보청기 아니고 난청이라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 3번 입모양을 직접 만져보게 한다. 자, 만져보게 하는 건 어떨 때예요? 시각장애 대상자죠. 네, 입모양을 입을 크게 벌리고 정확하게 해서 보여주는 게 좋고요. 4번에 보청기 입력은 낮게 출력은 크게 한다. 아니죠. 보청기 입력은 크게 하고요. 출력은 낮게 조절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5번에 대화하기 전에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신호를 준다.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네, 5번이 맞습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의사소통해야 하는 대상자는 대상자를 일관성 있게 대한다. 시간과 장소를 반복해서 말해준다. 대상자의 이름과 존칭을 자주 불러준다. 네, 1번 언어장애 대상자, 2번 시각장애 대상자, 3번 노인성 난청 대상자, 4번 공간지각력 장애 대상자, 5번 치매로 인한 장애 대상자. 네, 정답은요, 치매로 인한 장애 대상자가 되겠는데요. 자, 우리 치매로 인한 장애 대상자들은요, 어떤 곳에 문제가 있느냐? 판단력, 이해력, 진압력 장애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하고 우리가 의사소통할 때는요, 짧은 문장을 천천히 말해주고요. 그 다음에 일관성 있는 태도로 대하고요. 이름과 존칭을 사용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몸짓이나 손짓을 이용해서 상대방의 말하는 속도를 맞춰주고요. 자, 필요하면요, 실물이나 그림판, 문자판으로 이해를 돕습니다. 그리고 대상자의 눈을 맞추고요. 구체적이고 익숙한 사물로 대화를 해주는 것이 좋고요. 자, 명확하고 간단하게 단계적으로 말을 해주고요. 단순한 활동을 먼저 제시해 주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환경적 자극을 최대한 줄이고요. 메시지는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반복해 주고요. 자, 주변 사람들에게 치매에 대한 이해를 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이분들은 진압력 장애가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 장소, 사람, 시계, 달력, 날짜 등을 자주 인식시킵니다. 자, 문제에서 보면요, 일관성 있게 대하라고 했고요. 자, 시간과 장소를 반복해서 말해준대요. 자, 진압력 장애가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자, 그리고 대상자의 이름과 존칭을 자주 불러준다. 그래서 모두 치매로 인한 장애 대상자 대하는 의사소통 방법이 되겠습니다. 요양보고 기록의 원칙에 맞게 작성된 것은 1번 기저귀를 자주 갈아주었다. 2번 수차례 세면대에서 손 씻기를 도왔다. 3번 아침 10시에 바나나 10개를 전부 먹여드렸다. 4번 오랜만에 텔레비전을 2-3시간 시청하였다. 5번 변비 대상자가 며칠 만에 변을 보는 것을 도왔다. 네, 정답 확인해 보면요, 3번이 되겠는데요. 자, 요양보호 기록을 하다 보면요, 우리가 수량이라든가 이런 거를 기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록할 때 꼭 기억하셔야 될 부분은요, 애매한 표현은 피하고요,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자, 예를 들면요, 뭘 많이 드셨다 할 경우에는요, 많이는 어느 정도만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종이를 몇 장, 그 다음에 차를 몇 잔, 그리고 몇 킬로미터를 이동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말해주는 게 좋고요. 자, 오래전 언제요? 몇 년 전에, 몇 개월 전에 구체적으로 말을 해주고요. 또 오랜만에, 그럼 몇 년 만에, 며칠 만에, 이렇게 되는 게 좋고요. 심하다, 상태를 말할 때 어떻게 어느 정도 심한지는 우리가 다 모릅니다. 그래서 피부가 벗겨졌는데 5×8cm 그런 사이즈로 있다, 이렇게 기록해 주는 게 좋아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기저귀를 자주 갈아주었다. 자주가 좀 애매하죠. 네, 오늘 몇 시간마다 갈아주었는지 또는 몇 번을 갈아주었는지 이걸 표시하는 게 좋고요. 2번에 수차례 세면대에서 손 씻기를 도왔다. 수차례 몇 번을 손 씻기를 도왔는지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자, 3번에 아침 10시에 바나나 1개를 전부 먹여드렸다. 아주 좋죠? 네, 아침 10시 바나나 1개 좋습니다. 3번 답이고요. 4번 오랜만에 텔레비전을 2-3시간 시청하였다. 네, 2-3시간 시청한 건 좋았는데 오랜만에가 좀 너무 애매하죠. 네, 뭐 이틀 만에라든지 3일 만에라든지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는 게 좋고요. 5번에 변비 대상자가 며칠 만에 변을 보는 것을 도왔다. 이것도 며칠 만에가 조금 애매하죠. 네, 구체적으로 3일 만에, 하루 만에, 일주일 만에 이런 식으로 표시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42번 식탁에서 안전하게 식사하도록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바퀴가 달린 의자에 앉게 한다. 2번 의자의 앞부분에 걸터 앉게 한다. 3번 앉고 서기 편하게 팔걸이가 없는 의자에 앉게 한다. 4번 대상자의 발가락 끝이 바닥에 닿도록 의자 높이를 조절한다. 5번 식탁이 가슴과 배꼽 사이에 오도록 의자 높이를 조절한다. 네, 정답 확인해 보면요. 5번이 되겠는데요. 자, 식사할 때 자세입니다. 식사할 때 자세는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잘 정리를 해두시는 게 필요합니다. 1번에 바퀴가 달린 의자에 앉게 한다. 바퀴 달린 의자에 앉으면 불안정하죠? 쓰지 않습니다. 2번에 의자의 앞부분에 걸터 앉게 한다. 앞부분에 앉으면 안 되죠? 안쪽 깊숙이 앉게 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다음 3번 앉고 서기 편하게 팔걸이가 없는 의자에 앉게 한다. 아닙니다. 팔걸이 있어야 되고요. 팔걸이 있는 의자와 그 다음에 등받이도 있어야 됩니다. 등받이 있는 것, 네,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대상자의 발가락 끝이 바닥에 닿도록 의자 높이를 조절한다. 자, 발가락 끝이 바닥에 닿으면요, 발가락 끝이 닿으면요, 대롱대롱 있다는 소리입니다. 의자의 높이가 높다는 뜻이에요. 자, 발바닥이 바닥에 닿도록 해야 됩니다. 발바닥. 그래야 네, 높이가 적당합니다. 5번에 식탁이 가슴과 배꼽 사이에 오도록 의자 높이를 조절한다. 좋죠? 식탁은 가슴과 배꼽 사이에 오도록 해야 됩니다. 침상에 누워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오른쪽을 밑으로 하여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하게 한다. 2번 오른쪽 상체를 베개와 쿠션으로 지지한다. 3번 상체를 세운 후 고개를 왼쪽으로 돌려준다. 4번 침상 테이블에 왼팔을 올려주고 똑바로 앉힌다. 5번 식사 후 음식물이 남아있는지 오른쪽 입안을 확인한다. 네, 정답 확인해 보면요. 1번이 되겠는데요. 자, 문제 키워드는요, 왼쪽 편마비 대상자입니다. 왼쪽 편마비 대상자면 건강한 쪽은 오른쪽이 되겠죠. 그래서 편마비 대상자는요, 건강한 쪽이 밑으로 가게, 밑으로 하여서요, 밑으로 해서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합니다. 옆으로 누운 자세. 자, 그럼 1번부터 볼게요. 1번에 오른쪽을 밑으로 하여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한다. 네, 왼쪽 편마비의 오른쪽은 건강한 쪽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을 밑으로 하여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하는 거, 네, 정답이고요. 2번, 오른쪽 상체를 베개와 쿠션으로 지지한다. 네, 베개와 쿠션은요, 건강한 쪽이 아니라 마비된 쪽을 지지하죠. 그래서 왼쪽이 맞습니다. 왼쪽. 3번, 상체를 세운 후 고개를 왼쪽으로 돌려준다. 네, 자, 오른쪽이 건강한 쪽이기 때문에 오른쪽에서 식사를 돕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려야 됩니다. 오른쪽이 맞습니다. 4번, 침상 테이블에 왼팔을 올려주고 똑바로 앉힌다. 네, 이 자세 하지 않습니다. 4번은 틀렸고요. 5번, 식사 후 음식물이 남아있는지 오른쪽 입안을 확인한다. 자, 왼쪽 편마비이기 때문에 왼쪽 입안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은 아닙니다. 네, 이 편마비 대상자 식사 자세도 시험에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44번, 식사를 도울 때 살해 예방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상체를 뒤로 젖히고 앉게 한 후 먹게 한다. 2번, 국물이나 물 등으로 목을 축이고 먹게 한다. 3번, 식사 중 숨쉬기 어려워하면 물을 제공한다. 4번, 음식을 반쯤 삼켰을 때 다음 음식을 넣어준다. 5번, 음식을 먹는 중에 수시로 다 먹었는지 물어본다. 네, 자, 식사 도울 때 살해 예방법인데요. 살해 예방법도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자, 식사 도움 시 살해 예방 방법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요, 배와 가슴 부위를 압박하지 않게 옷을 느슨하게 해서 느슨한 옷을 입는 게 좋고요. 자, 중요한 내용입니다. 식사 전에 물이나 국, 차 등으로 먼저 입을 축이고 식사 시작하는 게 좋고요. 자, 입안에 음식을 넣어드릴 때는요, 삼킬 수 있을 정도의 적은 양을 입에 넣어줍니다. 어느 정도 적은 양이냐면요, 수저의 3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가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완전히 삼켰는지 확인한 다음에 다음 음식을 넣어줘야 되죠. 그리고 식사 도움 하는 중에는요,
TV를 본다든지 전화를 한다든지 질문하는 것, 식사가 맛있어요?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살에 들거나 숨쉬기 어려워할 경우에는요, 식사를 중단합니다. 그리고 나서 간호사에게 알리고요. 또 천식이나 호흡기 질환이 있는 대상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하죠. 자, 1번부터 볼게요. 상체를 뒤로 젖히고 앉게 한 후 먹게 한다. 자, 뒤로 젖히고 상체를 뒤로 젖히면요, 고개를 들고 앉는다는 것인데요. 고개를 들게 되면요, 기도가 열리고 식도가 닫히는 자세이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좋지 않습니다. 자, 2번에 국물이나 물 등으로 목을 축이고 먹게 한다. 아주 좋죠? 네, 2번 답입니다. 3번 식사 후 숨쉬기 어려워하면 물을 제공한다. 자, 숨쉬기 어려워하면 식사를 중단하고요, 보고해 줘야 됩니다. 네, 위험한 상황이에요. 숨을 쉬기 어렵대잖아요. 자, 4번에 음식을 반쯤 삼켰을 때 다음 음식을 넣어준다. 안 되죠. 음식을 다 삼킨 것을 확인한 다음에 다음 음식을 넣어주는 겁니다. 5번에 음식을 먹는 중에 수시로 다 먹었는지 물어본다. 질문하지 말라고 했죠? 네, 물어보는 거 하지 않습니다. 다음 볼게요. 경관 영양액을 주입하던 중 대상자가 구토할 때 우선적으로 해야 할 행동은 1번 비위관을 잠근다. 2번 비위관을 제거한다. 3번 영양액 주입 속도를 늦춘다. 4번 비위관이 꼬였는지 확인한다. 5번 따뜻한 영양액으로 교체한다. 네, 여기서는 정답은요, 1번이 되겠는데요. 자, 경관 영양액을 주입하던 중에 토하고 있대요.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요, 제일 먼저 비위관을 잠그고요, 그리고 나서 보고를 해줘야 됩니다. 보고한다. 근데 잠그지 않고 그냥 달려가면 안 되죠. 네, 일단 잠그고 나서 그 다음에 보고를 해줘야 됩니다. 자주 살에 들리는 대상자의 가루약 복용을 돕는 방법은 1번 음식에 섞어서 제공한다. 2번 복용 중인 물약에 섞어 빨대로 먹인다. 3번 여러 번 나누어 입안에 털어 넣어준다. 4번 입에 물을 머금게 한 후 약을 넣어준다. 5번 숟가락에 약을 담아 물로 녹여 먹인다. 네, 정답은요, 5번이 되겠는데요. 자, 문제 키워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례가 자주 걸리는 대상자고요. 그 다음에는 가루약 복용이에요. 자, 이럴 때는요, 5번에 숟가락에 담아서 물에 녹여서 먹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대상자에게 투여할 물약을 준비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색이 변한 물약은 흔들어서 따른다. 2번 계량컵을 눈높이 아래에 놓고 따른다. 3번 약병 뚜껑은 안쪽이 바닥을 향하도록 놓는다. 4번 약 이름 라벨이 붙어있는 쪽을 잡고 따른다. 5번 병 입구 안쪽을 손으로 닦은 후 뚜껑을 닫는다. 네, 정답을 확인해 보면 4번이 되겠는데요. 자, 물약에 관한 문제입니다. 물약. 1번에 색이 변한 물약은 흔들어서 따른다. 흔들어서 따르면 문제가 있죠. 색이 변했으면요,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것이고요, 변질됐다는 것이기 때문에 폐기해 줘야 됩니다. 폐기한다. 2번 계량컵을 눈높이 아래에 놓고 따른다. 자, 계량컵은요, 눈높이에 놓고 따릅니다. 눈높이보다 아래에 있으면요, 약의 용량이 많아지고요, 눈높이보다 높으면 약의 용량이 적기 때문에 눈높이에 놓고 따르는 것이 가장 적합하고요. 자, 약병 뚜껑은 안쪽이 바닥을 향하도록 놓는다. 안쪽이 바닥을 향하도록 놓으면요, 엎어 놓는다는 건데요. 자, 우리 선생님들 주방에서 일을 하실 때 냄비 뚜껑을 열면 어떻게 놓습니까? 네, 안쪽이 위를 향하게 놓죠. 네, 그래서 바닥을 향하도록 하는 게 아니고요, 위로 향하도록, 네, 안쪽이 위쪽으로 향하도록 놓는 게 맞고요. 4번에 약 이름에 라벨이 붙어 있는 경우 있는 쪽을 잡고 따른다. 아주 좋습니다. 4번 답입니다. 왜냐하면요, 약의 라벨이 있는 쪽으로 약을 따르게 되면요, 좀 지나고 나면요, 약이 흘러서요, 약 라벨에 이름이 지워집니다. 유통기한도 지워지고 또는 대상자의 이름도 지워지고 약 이름도 지워집니다. 그래서 어떤 대상자의 것인지 헷갈릴 때가 있기 때문에 라벨이 손상되지 않게 따르려면요, 라벨 쪽을 잡고 반대편으로 따라주는 것이 맞습니다. 4번 맞고요. 5번에 병 입구 안쪽을 손으로 닦은 후 뚜껑을 닫는다. 손으로 닦는 거 아닙니다. 네, 다음 문제 볼게요. 48번 대상자의 화장실 배설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잠금 장치는 문 안쪽에 설치한다.
2번 이동 시에 신고 벗기 쉬운 슬리퍼를 신긴다. 3번 대상자 눈높이 아래에 화장실 표시를 한다. 4번 배설을 마칠 때까지 옆에 있으면서 손을 잡아준다. 5번 배설 도중 어지러우면 변기 옆에 설치된 응급벨을 누르라고 한다. 네, 자 여기서 답은 5번이 되겠는데요. 자 키워드가 화장실 배설입니다. 자 잠금 장치는 문 안쪽에 설치되면 안 되죠. 만약에 대상자분이 안쪽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 바깥에서 열 수 없다면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잠금 장치는 문 안쪽에 설치되지 않고요. 바깥에서 열 수 있는 이런 화장실 문이 좋습니다. 자 2번에 이동 시에는 신고 벗기 쉬운 슬리퍼를 신긴다 했는데요. 슬리퍼 좋지 않습니다. 슬리퍼에 걸려 넘어지기 때문에 네 슬리퍼 안 신기고요. 3번 슬리퍼보다는요. 발에 꼭 맞는 신발이 좋습니다. 운동화 같은 게 하얀 운동화 가장 좋죠. 3번에 대상자 눈높이 아래에 화장실 표시를 한다. 눈높이 아래가 아니고요. 눈높이에 화장실 표시를 하는 게 좋죠. 4번에 배설을 마칠 때까지 옆에 있으면서 손을 잡아준다. 네, 프라이버시에 맞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문 밖에 나가서 대기해주고 중간중간 말을 걸어서 상태를 확인하는 게 좋죠. 5번에 배설 도중 어지러우면 변기 옆에 설치된 응급벨을 누르라고 한다. 응급벨을 네, 옆에 주고요. 나오는 것이 가장 좋죠. 네, 정답입니다. 보행이 불가능한 대상자의 침상 배설을 돕는 방법은 1번 침실을 조용하게 만들어준다. 2번 배설하는 동안 피부 상태를 살핀다. 3번 배설 후 물티슈로 닦은 후 자연 건조한다. 4번 침대에 머리를 올려 배에 힘이 들어가도록 한다. 5번 변이를 자극하기 위해 차가운 물을 항문 쪽으로 흘려준다. 네, 정답 확인해 보면요. 4번이 되겠는데요. 자, 보행이 불가능한 분은 침상 배설을 한다. 침상 배설이 키워드인데요. 자, 침상 배설할 때 어떤 변기 쓰죠? 네, 그렇죠. 간이변기를 사용합니다. 간이변기. 자, 1번에 침상을 조용하게 만들어준다. 네, 우리가 대상자를 돌볼 때 유일하게 조용하게 하지 않는 때가 배설할 때입니다. 절대 조용하게 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소리가 나서 프라이버시에 방해되기 때문에 네, 간이변기 안에 휴지를 깔아준다든지 아니면은 TV를 킨다든지 음악을 튼다든지 해서 조용한 환경 조성하지 않습니다. 배설할 때는요. 틀렸고요. 2번 배설하는 동안 피부 상태를 살핀다. 네, 배설하는 동안 피부 상태를 살피는 것이 아니고요. 기저귀를 착용한 경우에는요. 기저귀를 교환하는 동안 피부 상태를 살피는 것입니다. 배설할 동안 살펴보지 않아요. 3번 배설 후 물티슈로 닦은 후 자연 건조한다. 네, 어디가 잘못됐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자연 건조하지 않고요. 물기 제거해 줘야 됩니다. 마른 수건으로. 네. 마른 수건으로 네, 물기 제거해 줘야 됩니다. 4번에 침대 머리를 올려 배에 힘이 들어가도록 한다. 아주 좋죠? 네. 간이변기를 대주고 나면요. 침대 머리 상체를 높여줘서요. 네. 배에 힘을 주기 좋게 하죠. 4번 답이고요. 5번 변이를 자극하기 위해 차가운 물을 항문 쪽으로 흘려준다. 차가운 물 아닙니다. 미지근한 물입니다. 다음 볼게요.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이동변기 사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이동변기의 높이를 침대보다 높게 한다. 2번 이동변기를 따뜻하게 데워 제공한다. 3번 이동변기를 대상자의 왼쪽에 놓는다. 4번 배변하는 동안 상반신을 무릎 덮개로 덮어준다. 5번 변기 안에 배설물을 아침 저녁으로 처리한다. 네, 정답 확인해 보면요. 자, 옳은 것을 찾는 것입니다. 자, 문제 키워드는요. 왼쪽 편마비라고 했는데 이동변기가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자, 1번에 이동변기의 높이를 침대보다 높게 하면 안 되죠. 같게 합니다. 이동변기의 높이는요. 침대와 같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동변기를 따뜻하게 데워 제공한다. 좋죠? 네, 따뜻하게 해줘서 항문 관략근의 이완을 도와서요. 배설을 쉽게 해줍니다. 2번 답입니다. 3번 이동변기를 대상자의 왼쪽에 놓나요? 자, 왼쪽 편마비라고 했으면 이동변기는 건강한 쪽에 놓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쪽인 오른쪽이 맞습니다. 건강한 쪽에 놓습니다. 다음 4번 배변하는 동안 상반신을 무릎 덮개로 덮어준다. 상반신이 아니고요. 하반신 덮어줘야 되죠. 5번 변기 안에 배설물을 아침 저녁으로 처리한다. 아침 저녁 아닙니다. 즉시
그때그때 처리해 줘야 됩니다. 대상자가 몇 번 실금을 했어도 기저귀를 바로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1번 욕창이 발생하기 때문에, 2번 움직임이 불편하기 때문에, 3번 기저귀 사용 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에, 4번 스스로 배설하는 습관이 약화되기 때문에, 5번 비뇨기계 감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답 확인해 보면요. 자, 실금을 했다고 해서 기저귀를 바로 쓰지 않는 이유는요. 4번에 스스로 배설하는 습관이 약화되기 때문입니다. 그 이외에도요. 치매 증상과 와상 상태가 더 심각해집니다. 더 나빠집니다. 치매 증상도 나빠지고 와상 상태도 나빠집니다. 그래서 기저귀를 바로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스스로 배설하는 습관이 약화되기 때문이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유치도뇨관을 사용하는 대상자의 수변주머니 위치가 옳은 것은, 자, 유치도뇨관을 사용하는 대상자의 수변주머니 위치는요,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게 방광보다 낮게입니다. 자, 방광보다 낮아야 되는 이유는요, 역류성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죠. 역류성 감염 예방. 자, 우리 소변은요, 몸속에 있을 때는요, 세균이 1도 없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몸 밖으로 배출되고 조금 지나서부터 세균이 막 증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소변 주머니에 있는 소변이 모여 있는 것은요, 세균이 많이 있습니다. 잘못해서 소변 주머니를 방광보다 높게 들면요, 이 소변 주머니에 고여 있던 소변이 방광으로 도로 흘러 들어가겠죠. 그러면 감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소변 주머니 위치는 방광보다 낮게 해줘야 되고요. 그 이유는 역류성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맞는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유치도뇨관을 삽입한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침상에서 절대 안정을 취하게 한다. 2번 하루에 한 번 방광 세척을 한다. 3번 유치도뇨관이 막힌 경우 즉시 교체한다. 4번 금기사항이 없으면 수분 섭취를 권장한다. 5번 소변이 밖으로 새는 경우 유치도뇨관을 제거한다. 여기서 옳은 걸 찾으면요. 4번이 되겠는데요. 자, 키워드가 유치도뇨관입니다. 자, 1번에 침상에서 절대 안정 취하게 한다. 절대 안정 취할 필요 없죠. 소변 주머니 들고 걸어 다닐 수가 있습니다. 2번 하루에 한 번 방광 세척을 한다. 유치도뇨관을 삽입해서 소변 주머니를 갖고 있는 분은 방광 세척 절대 하지 않습니다. 틀렸고요. 3번 유치도뇨관이 막힌 경우 즉시 교체한다. 막힌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보고합니다. 4번 금기사항이 없으면 수분 섭취를 권장한다. 맞습니다. 특히 방광염을 예방하려면요, 물을 많이 마셔주는 게 좋습니다. 4번 답입니다. 5번 소변이 밖으로 새는 경우 유치도뇨관을 제거한다. 자, 밖으로 새는 경우에도요, 빨리 보고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치 보관 및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깨끗한 휴지에 싸서 보관한다. 2번 흐르는 미온수에 헹군 뒤 햇볕에 말린다. 3번 의치 세정제가 없으면 주방세제로 세척한다. 4번 취침 전에 의치를 세척하여 다시 끼워준다. 5번 위쪽 의치를 끼울 때는 손바닥으로 밀어서 끼운다. 정답 확인해 보면요, 3번이 되겠는데요. 자, 의치 문제는 꼭 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리를 꼭 해두셔야 됩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1번에 깨끗한 휴지에 싸서 보관한다. 자, 의치는요, 이 실온에 그냥 두면 안 되죠. 마르면요, 변형되기 때문에 물에 담가서 둬야 됩니다. 변형 예방을 위해서요, 물에 담가서 둡니다. 그 다음 2번에 흐르는 미온수에 헹군 뒤 햇볕에 말린다. 자, 미온수 쓰는 건 좋은데요, 햇볕에 말리지 않습니다. 틀렸어요. 3번 의치 세정제가 없으면 주방세제로 세척한다. 아주 좋죠? 3번 답입니다. 의치 세정제가 없을 때 주방세제를 대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4번 취침 전에 의치를 세척하여 다시 끼워준다. 아니죠. 취침 전에는 의치를 세척해서 의치 보관함에 넣었으면요, 빼놓고 주무시는 게 맞습니다. 하루에 6시간에서 7시간 정도는요, 빼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요, 잇몸 압박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 5번 위쪽 위치를 끼울 때는 손가락으로 밀어서 끼운다. 손바닥을 밀어서 끼운다. 손바닥 아니고요. 엄지와 검지를 사용합니다. 네, 그래서 틀렸습니다. 다음 볼게요. 55번 침대에서 머리 감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창문을 열어놓는다. 2번 눈은 천장을 보게 한다. 3번 이불은 발 아래까지 접어내린다. 4번 머리를 침대 모서리에 오게 한다. 5번 머리를 감은 후 면봉을 귀 깊숙이 넣어 물기를 제거한다. 네, 정답 확인해 보면요. 자, 침상에서 머리 감는 방법입니다. 침상에서 머리 감을 때. 자, 1번에 창문 열어놓지 않죠? 창문 닫고 합니다. 2번 눈을 천장을 보게 한다. 네, 눈이 천장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어떨 때 안약을 넣을 때 눈을 천장을 보라고 하죠. 자, 관련 없습니다. 3번 이불은 발 아래까지 접어내린다. 발 아래가 아니고요. 허리까지 접어내립니다. 4번 머리를 침대 모서리에 오게 한다. 맞죠? 네, 머리를 침대 모서리에 좀 비스듬히 놓습니다. 5번 머리를 감은 후 면봉을 귀 깊숙이 넣어 물기를 제거하면 안 되죠. 자, 면봉을 귀 깊숙이 넣는 게 아니라 귀 입구까지만 해서 물기를 제거합니다. 다음 볼게요. 대상자의 머리 손질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모발 끝에서 두피 쪽으로 빗는다. 2번 엎드린 자세를 취하게 한 후 머리를 빗는다. 3번 요양보호사 취향대로 머리 모양을 손질한다. 4번 두피에 염증이 발견되면 즉시 연고를 발라준다. 5번 머리카락이 엉켰으면 물을 묻혀서 빗는다. 네, 정답 확인해 보면요. 네, 머리가 엉겼을 때 물을 묻혀 빗는 게 맞죠? 5번이 답이 됩니다. 자, 모발을 1번부터 볼게요. 모발 끝에서 두피 쪽으로 빗는 게 아니라 두피 쪽에서 모발 쪽으로 빗는 거죠. 두피에서 모발 쪽으로, 모발 끝 쪽으로. 자, 2번에 엎드린 자세를 취하게 한 후 머리를 빗는다. 엎드린 자세 아닙니다. 앉힌 자세가 좋습니다. 3번에 요양보호사의 취향대로 머리 모양을 손질하나요? 아니죠. 대상자의 취향에 맞춰줍니다. 4번에 두피에 염증이 발견되면 보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음 볼게요. 57번 대상자의 손 발톱을 깎는 모양으로 옳은 것은 정답 확인해 보면 2번이 되겠는데요. 자, 손톱은 둥글게 깎죠. 자, 그리고 발톱은요 일자로 깎습니다. 그래서 2번이 맞습니다. 58번 목욕이나 샤워를 할 수 없는 대상자의 회음부 청결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소독제로 손을 닦은 후 멸균 장갑을 착용한다. 2번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펴고 다리를 벌리게 한다. 3번 목욕 담요를 마른 목골로 펴서 몸과 다리를 덮는다. 4번 차가운 물을 음부에 끼얹은 다음 비누로 닦는다. 5번 회음부에 악취나 분비물이 있으면 소독해준다. 네, 정답 확인해 보면요. 자, 회음부 청결하는 것이 키워드입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소독제로 손을 닦은 후 멸균 장갑을 착용한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냥 멸균 장갑 필요 없고요. 일회용 장갑이면 됩니다. 일회용 장갑 사용합니다. 2번에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펴고 다리를 벌리게 한다. 네, 무릎을 펴고 다리를 벌리는 게 아니라 무릎을 세웁니다. 자, 오른쪽 그림을 보는 것처럼요. 네, 무릎을 세우고 다리를 벌려줬죠. 3번 목욕 담요를 마른 목골로 펴서 몸과 다리를 덮는다. 네, 오른쪽에 제가 그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마른 목골로 목욕 담요를 덮어주면요. 요 끝에 늘어져 있는 부분을 다리 사이로 이렇게 걷어 올리면요. 바지처럼 돼서 프라이버시를 많이 도울 수가 있습니다. 3번 답이고요. 4번 차가운 물을 음부에 끼얹은 다음 비누로 닦는다. 차가운 물 아니죠? 따뜻한 물입니다. 따뜻한 물. 5번에 회음부에 악취나 분비물이 있으면 소독해준다. 네, 분비물이 있으면요. 보고한다가 맞습니다. 보고한다. 대상자가 침대 아래쪽으로 미끄러져 내려가 있을 때 위쪽으로 이동시키는 순서는
네, 바로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요, 이 보기를 읽어보면요, 두 사람이 하는 것인데요. 자, 이런 경우에는 침대 위아래로 이동하기 위해서요, 협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자, 제일 먼저 하는 것은요, 자, 1번, 라번에 침대 매트를 수평으로 해줘야 되죠. 지금 여기 올라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 수평으로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4번에, 네, 무릎을 세워 발바닥에 침대에 닿게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나번에 침상 양편에 한 사람씩 마주서서 한쪽 팔은 어깨와 등 부분, 한쪽 팔은 다른 팔은 둔부와 대퇴를 지지해서 네, 하나 둘 셋 신호를 해서 침대 위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는요, 네, 가번에 베개와 쿠션을 정리하고 침대 난간을 올립니다. 그래서 5번 라다 나가가 되겠습니다. 침상에 누워있는 대상자의 체위 변경 시 요양보호사의 신체 보호를 위한 올바른 방법은 1번 두 발을 모으고 서서 균형성을 높인다. 2번 대상자와 거리를 충분히 두어 요통을 예방한다. 3번 무릎을 펴고 중심을 높여서 골반을 안정시킨다. 4번 허리를 굽혀서 등 근육의 피로를 줄인다. 5번 다리와 몸통의 큰 근육을 사용하여 척추의 안정성을 높인다. 네, 정답 확인해 보면요, 5번이 되겠는데요. 자, 여기서 키워드는요, 요양보호사의 신체 보호를 위한 올바른 방법이에요. 자, 올바른 신체 정렬 방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요, 꼭 한 문제가 나오니까 정리를 꼭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허리와 가슴 사이의 높이로 몸 가까이에서 잡고 보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발을 적당히 벌리고 서서 지지면을 넓힌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양다리에 체중을 지지한 후 무릎을 굽히고 중심을 낮게 해주는 것이 좋고요. 자, 네 번째는요, 대상자 이동 시 다리와 몸통의 큰 근육을 사용해 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갑작스러운 동작은 피하고 보조 후에 적절한 휴식을 취해줘야 됩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두 발을 모으고 서서 균형성을 높인다? 안 되죠. 두 발을 모으면 안 되고요. 네, 두 발을 네, 적당히 벌리고 서서 지지면을 넓혀줘야 됩니다. 자, 2번에 대상자와 거리를 충분히 두어 요통을 예방한다? 거리를 충분히 두면 안 되죠. 네, 몸 가까이서 잡고 보조를 해줘야 요통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3번에 무릎을 펴고 중심을 높여서 골반을 안정시킨다? 아닙니다. 무릎을 낮추고 중심을 낮춰서 골반을 안정시킵니다. 4번에 허리를 굽혀서 등 근육의 피로를 줄인다. 허리 굽히지 않습니다. 허리 쓰지 않아요. 5번에 다리와 몸통의 큰 근육을 사용하여 척추의 안전성을 높인다. 이게 맞죠? 네, 그래서 그 올바른 신체 정렬 방법은요, 꼭 잘 알아두십시오. 침대에 앉아있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일으킬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네, 정답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키워드는요, 오른쪽 편마비인데요, 침대에서 일으킬 때예요. 자, 침대에서 일으킬 때는요, 첫 번째는요, 앞에서 보조할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옆에서 보조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옆에서 보조할 때는요, 마비 측에서 보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그럼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그림 볼게요. 자, 이분이 오른쪽 편마비라고 했는데 오른쪽에 마비가 있는데 지금 앞에서 보조하면서 건강한 쪽인 왼쪽을 보조하고 있죠. 틀렸습니다. 1번 틀렸고요. 자, 2번 보겠습니다. 대상자의 오른쪽이 마비니까 오른쪽 무릎을 요양보호사가 무릎으로 보조해서 줬습니다. 자, 그랬을 때 대상자를 허리를 양손으로 붙잡고 있는 거, 이 위치도 좋고요. 대상자가 몸을 앞으로 수그려서 요양보호사에게 어깨를 기댄 것도 이 부분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2번 답이고요. 자, 3번은 요양보호사가 지금 마비측에 선 것, 위치는 좋습니다. 위치는 좋은데요. 자, 요양보호사의 발 위치를 보면요, 옆에서 보조할 때는요, 요양보호사의 왼쪽 발이 마비된 발 뒤에 가야 됩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의 오른손은 마비된 무릎, 그 넓적다리 위에 가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요양보호사의 한 손은 반대편 허리에 가야 됩니다. 틀렸습니다. 자, 4번은요. 자, 요양보호사의 그 발이 어떤 발 뒤에 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쪽 넓적다리를 지지하고요. 한 손은 허리에 가 있는 것. 위치는 아주 좋은데요. 요양보호사가 위치를 잘못 잡았습니다. 건강한 쪽에서 있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이 발의 위치, 손의 위치로 해서
이 대상자의 왼쪽에 쓴다면은 이쪽이 훨씬 더 맞는 쪽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틀렸고요. 자, 5번도요. 마비 쪽에 쓴 것까진 좋았는데 요양보호사의 발의 위치 틀렸고요. 자, 손의 위치 모두 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2번이고요. 자, 최근 들어서 대상자가 침대에 앉아 있는데 일었을 때 보조하는 방법, 앞에서 보조하기, 옆에서 보조하기가 시험에 종종 나오는 것 같습니다. 꼭 잘 숙지하셔서 시험장에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62번 둔부의 압력을 줄이고 관장하는 자세로 옳은 것은 1번 바로 누운 자세, 2번 옆으로 누운 자세, 3번 엎드린 자세, 4번 반 앉은 자세, 5번 서 있는 자세. 네, 정답을 확인해 보면요. 자, 문제는 키워드가요. 관장하는 자세입니다. 관장하는 자세는요. 네, 옆으로 누운 자세, 우리 다른 말로 하면 측위가 되겠죠. 네, 그래서 2번에 옆으로 누운 자세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휠체어를 작동하여 이동해야 하는 경우는 1번 오르막길을 갈 때, 2번 내리막길을 갈 때, 3번 도로 턱을 넘을 때, 4번 평평한 길을 갈 때, 5번 미끄러운 길을 갈 때. 네, 정답 확인해 보면요. 자, 그림을 보십시오. 지금 앞바퀴를 들었죠? 앞바퀴를 들었습니다. 뒤에 페달을 밟아서요. 자, 앞바퀴를 들은 경우에는 세 경우입니다. 첫 번째는요, 문턱 오를 때입니다. 문턱 오를 때. 두 번째는요, 문턱 내려갈 때예요. 문턱 내려갈 때. 자, 세 번째는요,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입니다. 자,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3번의 도로 턱을 넘을 때가 되겠죠? 예, 3번이 답이 됩니다.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가 계단을 오를 때 순서로 옳은 것은, 자, 바로 이건 정답 확인해 볼게요. 자, 지금 대상자가 지팡이를 짚고 계단을 올라갑니다. 오르막일 때는요, 오지건마가 되겠죠? 네. 그래서 오르막일 때는 지팡이 먼저, 건강한 다리, 마비된 다리로 갑니다. 만약에 내리막과 평지일 경우는요, 다시 좀 붙일게요. 그럴 때는요, 내평지마건. 반대가 되겠죠? 내평지마건. 자, 여기서는 지금 오르막이기 때문에, 자, 오르막이니까요. 지팡이가 먼저 나가고요. 자, 오른쪽 편마비니까 오른쪽 편마비의 건강한 다리는 왼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팡이,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에서 5번이 맞고요. 자, 오지건마를 기억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내리막과 평지일 경우에는 내평지마건, 요거를 기억하십시오.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접이식 보행기를 사용하는 편마비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번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서서 지지한다. 2번 보행기를 한 번에 멀리 이동하게 한다. 3번 접이식 보행기를 펼친 후 잠긴 버튼을 채운다. 4번 건강한 다리를 보행기와 함께 이동하게 한다. 5번 팔꿈치가 90도로 구부러지는 높이로 조절한다. 네, 정답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문제의 키워드는요, 접이식 보행기예요. 접이식 보행기. 자, 요 그림에 나와 있는 건데요. 자, 바퀴가 다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자, 바퀴 있는 것들은 항상 우리가 주의를 해줘야 되죠. 자, 1번부터 볼게요.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서 지지하는 것 아닙니다. 네. 그 수급자의 마비 쪽 뒤쪽에서 지지해 주는 게 좋고요. 2번 보행기를 한 번에 멀리 이동하면 위험합니다. 이분은 걸음걸이 연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씩 이동하는 게 좋고요. 3번에 접이식 보행기를 펼친 후 잠긴 버튼을 채운다. 네, 펼쳐놓은 다음에는 대상자가 사용하기 전이기 때문에 잠금 버튼을 채워줘야 밀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3번 답입니다. 4번 건강한 다리를 보행기와 함께 이동하게 한다. 자, 여기서는요, 지금 편마비 대상자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요, 건강한 다리가 아니라 약한 다리와 보행기가 함께 이동하는 것이 맞습니다. 약한 다리와 보행기가 함께 이동하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 약한 다리와 보행기에 체중을 싣고 건강한 다리가 따라 들어가는 게 원칙입니다. 자, 5번에 팔꿈치가 90도로 구부러지는 높이가 아니고요. 90도가 아니고요. 30도가 되겠습니다.
배회 감지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GPS 장치는 침대 옆에 설치한다. 2번 전원과 작동 여부를 수시로 확인한다. 3번 야간에는 배회 감지기 전원을 꺼둔다. 4번 배회 감지기를 흐르는 물에 세척하여 사용한다. 5번 매트형은 대상자가 다니지 않는 곳에 설치한다. 네, 정답 확인해 보면요. 자, 배회 감지기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요. 자, 이것은 매트형이에요. 매트형이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요거는 여기 이쪽에 있는 것은 GPS형입니다. 자, 두 종류가 있는데 매트형은 바닥에 까는 거고요. GPS형은 몸에 부착하는 것이죠. 자, 보겠습니다. 1번 GPS 장치는 침대 옆에 설치한다? 아니죠. 침대 옆이 아니고요. 몸에 부착해서요. 실시간으로 위치 추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치매 대상자, 배회를 심하게 하는 치매 대상자에게 아주 적합합니다. 자, 2번에 전원과 작동 여부를 수시로 확인한다. 그렇죠? 전자제품이기 때문에 작동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 주는 것 필요합니다. 4번, 2번 답입니다. 3번, 야간에는 배회 감지기 전원을 꺼둔다? 야간이 더 오히려 필요하죠. 야간에 더 필요합니다. 틀렸고요. 자, 4번에 배회 감지기를 흐르는 물에 세척하여 사용한다. 자, 전자제품 물에 씻는 게 좋은가요? 안 됩니다. 흐르는 물에 씻지 않습니다. 5번, 매트형은 대상자가 다니지 않는 곳에 설치한다? 다니는 곳에 설치하는 것이 맞죠. 변비를 호소하는 재가 대상자에게 도움이 되는 음식은 1번 흰 쌀밥을 제공한다. 2번 견과류 섭취를 제한한다. 3번 음식 섭취를 제한한다. 4번에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5번 사과 샐러드를 제공한다. 네, 정답 확인해 보면요. 자, 5번이 되겠는데요. 자, 변비 대상자의 식사 관리를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해 줘야 돼요. 그럼 이 식이섬유가 어디에 많이 들어있느냐? 자, 첫 번째는 통곡류, 현미나 잡곡 같은 것, 그 다음에 감자류, 생채소 섭취를 증가시킵니다. 자, 밥은요, 잡곡밥이 좋고요. 매 끼마다 2가지 이상의 채소찬을 섭취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과일을 드실 때는요, 통조림 좋지 않아요. 대신에 주스나 통조림이나 주스 대신에 생으로 드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해조류나 견과류를 섭취하죠. 자, 그 다음에 물은 충분하게 하루에 6잔에서 8잔 이상 마셔주는 게 좋고요. 세 번째는 우유와 발효, 유제품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는 규칙적으로 해주고요. 자, 화장실 가기 전에 따뜻한 음료를 마시면 도움이 되고요. 적당한 운동과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 변비 호소하는 대상자에게 좋은 것은 5번에 사과 샐러드를 제공한다. 예, 가장 좋습니다. 욕창이 있는 대상자의 침구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따뜻한 전기요, 2번 재봉선이 없는 면 시트, 3번 풀먹인 무명 시트, 4번 합성 섬유로 만든 이불 커버, 5번 두껍고 무게감이 있는 이불. 네, 정답 해보면요. 네, 재봉선이 없는 면 시트가 좋죠. 전기요도 아니고요. 자, 풀먹인 거 아주 안 좋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거는 무거운 것도 다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욕창에 도움이 안 됩니다. 재봉선이 없는 면 시트가 가장 좋죠. 당뇨병 대상자와 함께 외출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당뇨약과 사탕을 챙겨나간다. 2번 주치의에게 외출 목적을 알린다. 3번 대상자의 주민등록 등본을 준비한다. 4번 복용하는 약은 외출을 마친 후에 복용하게 한다. 5번 미미한 대상자의 상태 변화는 기관장에게 보고하지 않는다. 네, 정답은요. 자, 당뇨병 있으신 분들은요. 일단은 고혈당과 저혈당에 대비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해당되는 건 1번에 당뇨약과 사탕을 챙겨 나간다. 1번이 되겠죠. 70번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위한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실내 습도를 20% 이하로 유지한다. 2번 야간에는 화장실에 조명 등을 켜둔다. 3번 사용하기 편하도록 깊은 욕조를 선택한다. 4번 계단에는 눈높이에 맞는 보조 등을 설치한다. 5번 환기 시 창문을 열어 바람이 대상자에게 직접 가도록 한다. 네, 정답 확인해 보면요. 자, 1번부터 좀 보겠습니다. 키워드는요.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입니다. 자, 1번에 실내 습도 20% 이하가 아니고요. 네, 40에서 60%가 적정한 실내 습도입니다.
자, 2번에 야간에는 화장실 조명 등을 켜두는 게 좋죠. 그래서 네, 화장실 잘 찾아가기 좋게 조명등 켜둡니다. 3번 사용하기 편하도록 깊은 욕조를 선택한다. 깊은 욕조 오히려 위험합니다. 너무 깊은 거 좋지 않아요. 3번 계단에는 눈높이에 맞는 보조등을 설치한다. 눈높이가 아니고요. 자, 그 계단 밑에 아랫부분에 보조등을 설치하는 게 좋습니다. 아래쪽에. 그 다음 5번 환기시 창문을 열어 바람이 대상자에게 직접 가도록 한다. 자, 바람이 직접 가는 게 아니고요. 간접 환기하는 게 좋습니다. 대상자에게 직접 바람이 가면요. 바람이 지나가면서 체온을 가지고 날아가기 때문에 체온 저하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좋지 않습니다. 다음 볼게요. 치매 대상자가 배뇨 조절이 안 되어 소변을 옷에 지렸을 때 대처 방법은 1번 기저귀를 채워준다. 2번 옷을 갈아입히고 안정시킨다. 3번 1시간마다 이동 변기를 데워준다. 4번 즉시 창문을 열어 냄새를 제거한다. 5번 자존감을 지켜주기 위해 모른 척한다. 자, 정답은요. 네, 자, 치매 대상자인데요. 배뇨 조절이 안 돼서 소변을 옷에 지렸어요. 실금을 하셨어요. 그럴 때는요. 그냥 특별하게 아무 말 없이 옷을 갈아입히고요. 안정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치매 대상자가 주간보호센터에서 반복적으로 집에 언제 가요? 라고 할 때 적절한 대처 방법은 1번 지금은 밝으니 어두워지면 간다고 설명한다. 2번 집에 아무도 없으니 조금 있다가 가자고 설명한다. 3번 아들이 모시러 온다고 기다려보자고 말한다. 4번 다른 어르신들과 공놀이를 하자고 한다. 5번 시계를 보여주며 아직 시간이 안 되었다고 말한다. 네, 정답 확인해 보면요. 네, 자, 우리 여기서 문제 키워드는요. 치매 대상자인데 반복적으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적인 질문이나 행동을 보일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하고 대상자를 도와주냐면요. 자, 첫 번째는요. 치매 대상자의 주의를 환기합니다. 관심을 딴 곳으로 돌리는 게 좋아요. 그래서 크게 손뼉을 치는 등 관심을 바꾸는 소음을 낸다든지 아니면 좋아하는 음식을 준다든지 좋아하는 노래를 함께 부른다든지 또는 과거의 경험이나 고향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자, 그 다음에는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콩 고르기를 한다든지 빨래 개기 등 단순한 일거리를 줍니다. 자, 그리고요. 두 번째로는요. 해가 되지 않으면 무리하게 중단시키지 말고 그냥 놔두어도 됩니다. 그리고 다독거리며 안심시켜줍니다. 왜냐하면요. 집에 언제 가요? 라고 자꾸 묻는 것은요. 불안하고 힘든 상황이에요. 그럴 때는요. 다독다독하면서 안심시켜주는 게 가장 좋고요. 자, 네 번째는요. 반복 행동을 억지로 고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요. 4번에 다른 어르신들과 공놀이를 하자고 한다. 네, 주의를 환기시켜주는 방법이죠. 네,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치매 대상자에게 나타나는 수면장애의 특징은 1번 자다가 한두 번 깬다. 2번 30분 이상 뒤척이다 잠든다. 3번 초저녁에 자고 새벽에 깬다. 4번 낮에 돌아다니다가 저녁에 잔다. 5번 2, 3일간 잠을 안 자다가 몰아서 잔다. 네, 치매 대상자의 수면장애 특징은요. 5번에 2, 3일간 잠을 안 자다가 몰아서 자는 특징을 보입니다. 시설에 거주하는 치매 대상자가 배회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새로운 방을 바꾸어 준다. 2번 실외에 배회로를 만들어준다. 3번 주소와 전화번호를 외우게 한다. 4번 복잡한 일을 주어 집중하게 한다. 5번 현관에 배를 달아 출입하는 것을 관찰한다. 네, 자, 여기서는 5번이 되겠는데요. 자, 치매 대상자의 배회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5번에 현관에 배를 달아서 출입하는 걸 관찰합니다. 배회를 심하게 하시는 분은요. 문이 있으면 열고 나갑니다. 그래서 실종되기 쉽기 때문에 현관에 배를 달아서 출입하는 것, 관찰하는 것 아주 중요하죠. 시설에서 치매 대상자가 같은 방을 쓰는 다른 대상자를 가리키며 다음과 같이 말할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대상자, 저 옆편네는 참 뻔뻔스러워. 남의 집에 들어와 살면서 몇 달째 월세를 안 내고 있어. 요양보호사, 네, 뭐라고 했는지 보겠습니다. 1번, 못 들은 척 하면서 반응하지 않는다. 2번, 누구한테 그런 말을 들었는지 확인한다.
3번 월세 납입 증명서를 임의로 만들어 보여준다. 4번 시설에 있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인식시킨다. 5번 다른 대상자에게 귓속말로 신경 쓰지 마세요 라고 말한다. 네, 정답 확인해 보면요. 자, 지금 문제에서 보면요. 지금 대상자분이 시설에 계시잖아요. 시설에 있는 침해 대상자입니다. 그런데 그 같은 방을 쓰는 다른 대상자를 가리키면서 말을 하는 내용을 보면은 이 방이 본인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뭐 돈도 안 내고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은요. 진압력 장애를 의미해요. 그래서 치매로 인해서 진압력 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시간, 장소, 사람, 날짜, 달력, 시계 등을 수시로 인식시켜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4번에 시설에 일단 있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인식시켜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요. 나중에 그 옆에 있는 노인에게 해코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압력 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네, 계속 시간과 장소와 사람을 인식시켜 줍니다. 다음 볼게요. 야간 근무 시 치매 대상자가 바지를 내리며 같이 잠을 자자고 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못 들은 척하며 대꾸하지 않는다. 2번 왜 저랑 자고 싶으세요? 라고 말한다. 3번 그런 말씀하시면 좋아하는 사탕 안 드릴 거예요 라고 단호하게 말한다. 4번 먼저 가서 주무세요 하면서 하던 일을 계속한다. 5번 많이 외로우신가 봐요 라며 다독여준다. 자, 정답 확인해 보면요. 자, 여기서는요. 치매 대상자의 성적인 문제가 키워드입니다. 자, 그래서 바지를 내리면서 같이 잠을 자자고 한다. 그럴 때는요. 치매 대상자가 성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보일 때는요. 즉각 멈추지 않으면 치매 대상자가 좋아하는 것을 가져간다고 경고하는 것이 도움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선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런 말씀하시면 좋아하는 사탕 안 드릴 거예요 라면서 단호하게 이야기한다. 이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황에서 말기 치매 대상자가 보일 수 있는 반응은 요양보호사 오늘 점심은 드셨어요? 대상자 자 1번 벌써 점심때가 되었어? 2번 내가 점심을 먹었던가? 3번 오늘 점심은 드셨어요? 4번 배고파 죽겠어 밥 좀 줘. 5번 우리 며느리가 나를 굶기고 있어. 네, 정답 확인해 보면요. 자, 문제 키워드는요. 치매 말기입니다. 말기의 치매 대상자의 의사소통 방법이에요. 자, 치매 말기의 의사소통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일단은 말이 없어집니다. 무언증이 생기고요. 그리고 대화할 때 시선을 맞추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가장 흔하게 나오는 게 앵무새처럼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따라하는 현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은 3번에 오늘 점심은 드셨어요? 하고 같은 말을 따라하는 현상을 보이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볼게요. 경증 인지기능 장애 대상자와 다음 활동을 할 때 향상될 수 있는 것은 디귿으로 시작되는 단어 많이 말하기, 생선 가게에서 살 수 있는 생선 이름 대기, 1번 진압력, 2번 목소리 크기, 3번 창의적 사고력, 4번 언어의 유창성, 5번 시공간 구별 능력. 네, 정답 확인해 보면요. 자, 언어의 유창성이 되겠는데요. 자, 여기 지금 디귿으로 시작되는 단어를 많이 말하기. 자, 그 다음에는 이름 대기예요. 이런 것처럼 여러 가지 단어를 말하기는요. 언어의 유창성과 자발성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에 언어의 유창성이 되겠습니다. 가슴 압박 소생술을 시행하던 중 대상자의 호흡이 회복되었다가 또다시 반응과 정상적인 호흡이 없을 때 대처 방법은 1번 옆으로 돌려눕혀 기도를 열어준다. 2번 머리를 뒤로 젖히고 턱을 들어 올린다. 3번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다시 시작한다. 4번 등 밑에 베개를 받쳐 가슴을 높여준다. 5번 머리를 다리보다 높게 유지한다. 네, 정답은요 3번이 되겠는데요. 자, 호흡이 회복이 되었어요. 심폐소생술을 했는데 그런데 다시 반응도 없고 정상적인 호흡이 없을 때는요. 이때는요. 다시 가슴 압박하고 인공호흡을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이 맞습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를 관리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정상적인 호흡은 있으나 의식이 없는 대상자에게 사용한다.
2번 분석 중이라는 음성 지시가 나오면 가슴 압박을 시행한다. 3번 전극 패드는 왼쪽 빗장뼈 아래와 오른쪽 겨드랑이 아래에 붙인다. 4번 심장 충격 버튼을 누르기 전에 대상자의 몸에서 떨어진다. 5번 자동 심장 충격기는 매년 1회 정기 점검한다. 정답을 확인해 보면요. 자, 4번이 되겠는데요. 자, 문제 키워드는요. 자동 심장 충격기입니다. 자, 1번부터 좀 구체적으로 볼게요. 1번에 정상적인 호흡은 있으나 의식이 없는 대상자에게 사용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호흡도 없고요. 반응과 호흡이 없는 대상자에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응도 없고요. 의식이 없는, 그리고 심정지 대상자. 무조건 의식이 없는 게 아니라 심정지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자, 2번 분석 중이라는 음성 지시가 나오면 가슴 압박을 시행한다. 자, 분석 중이라는 음성 지시가 나오면요. 가슴 압박 하는 것이 아니고요. 즉시 손을 뗍니다. 즉시 손을 뗀다. 다음 3번 전극 패드는 왼쪽 빗장뼈 아래와 오른쪽 겨드랑이 아래에 붙인다. 자, 이거 틀렸고요. 자, 패드 1번은요. 오른쪽 빗장뼈 아래, 오른쪽 빗장뼈 아래. 자, 패드 2번은요. 왼쪽 젖꼭지 아래 중간 겨드랑이 선입니다. 젖꼭지 아래 중간 겨드랑이 선. 그래서 3번도 틀렸고요. 4번에 심장 충격 버튼을 누르기 전 대상자의 몸에서 떨어진다. 맞습니다. 이게 누르기 전에는요. 대상자 몸에서 떨어져야 돼요. 안 그러면 저도 같이 놀랍니다. 5번에 자동 심장 충격기는 매년 1회 정기 점검한다. 매년 1회가 아닙니다. 매월 1회예요. 매월 1회 정기 점검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문제풀이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